데미지 안 했기 때문에 안돼 멀리 봐야 해요. 무조건 나오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흑자일스의 라이브 방송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무사히 2025 산림 익스트림 대회 노비스 부분 출전하고 왔고요. 처음에는 이제 제한 시간 동안 누가 최대한 많이 도나 인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좀 바뀌었더라고요. 바뀐 거는 이제 두 바퀴 노비스, 브론즈, 실버, 골드로 티어가 나뉘고요. 저는 이제 노비스 출전을 했고, 참고삼아 말씀드리자면 제가 느끼기에 노비스 헬스로 치면은 3대 400, 브론즈 3대 500, 실버 3대 600, 골드 3대 700인 느낌입니다. 문턱이 너무 높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가 나가면 안 돼요. 이거를 나가면 안 되는 데를 나간 거예요. 꼬드김에 넘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사전에 듣기로 사전 정보, 노비스는 그냥 마실 가듯이 돌고 오면 된다. 순위에 들고 싶으면 빨리 달리고 아니면 사부작 돌면 된다. 어려운 거 없다. 이게 제가 사전에 들었던 정보인데요. 막상 가보니까 헬스를 처음 하는 사람한테 3대 400을 시키는 느낌이었습니다. 3대 400을 하려면은 스쿼트가 한 140 정도 되나요? 스쿼트 140, 데드 160, 벤치 100 요 정도 들어야 되죠. 예. 초보자한테 벤치 100kg 시키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바퀴 빨리 돌기였고요. 흑자 헬스 성적은 반 바퀴. 미안합니다. 쏘리. 미안해. 반 바퀴 돌고 왔습니다. 미안합니다. 목표가 한 바퀴였는데, 그러니까 전부 구라쟁이에요. 제가 느꼈는데 이 바닥은 전부 구라예요. 제가 느낀 게 뭐냐, 보통 온로드는 뻥이 심해요. 근데 오프로드는 좀 죽는 소리가 심해요. 뭔 말이냐, 온로드 쪽은 잘 탄다고 다 뻥을 많이 쳐요. 보통 뭐 자기가 누웠다, 뭐 무릎이 바닥에 닿았다, 자기는 광대뼈하고 귀가 바닥을 스쳤다 막 이러면서 구라를 존나 치고, 뭐 어디에서 어디 터널에서 300 뚫었다 이러면서 보통 구라를 많이 칩니다. 근데 오프로드는 반대로 다 자기 못한다 그러고, 자기 별로 못한다 그러고, 여기 코스 쉽다 그러고, 안 어렵다 그러고 그래요. 이번 이 노비스 코스도 그냥 마실 가듯이 도르래. 사부작 돌면 된대. 어려운 거 없다. 그러니까 어필이 없다. 분명히 제가 들었어요. 여러 번 들었습니다. 어필이 없대. 오르막이 없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오르막이야. 전부 구라쟁이야 이거. 실제로 그 중간에 진행 요원한테 뭐 농담으로 한 거긴 하지만 따졌습니다. 이거 코스 쉽다고 거짓말한 사람들 처벌 좀 해달라고. 그래서 두 바퀴 돌기라고 하길래 저는 주변에 이제 같이 간 분들한테 한 바퀴만 돌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아이 완주해야지 막 이러더라고. 한 바퀴도 못 돌았어요. 반 바퀴 돌고 리타이어 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확실히 초보자한테 3대 400 시키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뭐 사진 조금 보여드리자면, 오늘 그래도 사진을 좀 남겼습니다. 요거 이제 대회장 도착해가지고 차에서 이제 복장 다 입고 차에서 사진 찍고, 밖에 나와가지고 이제 주차장 쪽에서 눈탱이 보이는 거 보이시죠? 2시간도 못 자고 갔습니다. 한 1시간 반쯤 자고 갔습니다. 새벽 6시까지 오라 그래서 존나 빨리 갔어. 막 안개도 엄청 껴 있더라고. 그리고 가니까 이제 차들 이제 슬슬 들어오고 너무 빨리 갔어. 여기가 이제 번호표 받는 곳. 그래서 238번 받고 모였습니다. 여기가 지금 노비스 클래스. 노비스 클래스 50 몇 명 나왔고, 브론즈 클래스 50 몇 명 나왔고, 실버 골드는 한 20분 정도씩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가니까 노비스하고 브론즈가 너무 많은 거야. 잘 타는 분들이 다 하향 지원했다고 그냥 대놓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하향 지원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했는데, 뭐 거기서 눈치를 챘어야 되는 거죠. 왜 사람들이 하향 지원을 했을까?
참가비 15만 원이나 되는데 굳이 하향 지원을 왜 했을까? 코스가 빡세다는 걸 들었겠죠, 당연히. 그래서 원래 브론즈이신 분들 중에 노비스로 많이 나오고 실버인 분들이 브론즈로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하향 지원을 좀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뭐 대기할 때 사진 좀 찍고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좀 많이 놀라운 게 요 분이 제 구독자래요. 보이시나요? 왁구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조금 적응이 안 되는 게 이런 분들이 이제 저한테 오셔가지고 아우 흑자님 팬입니다 이러면서 막 흑자님 이러고 어떤 분들은 흑자 형님 막 이래요. 왁구가 다 이러신데 그게 굉장히 곤란합니다. 막 형님 하면서 와가지고 막 사진 찍으시고 막 이러거든요. 난 모르겠어요. 내가 동안인 건가? 잘 모르겠어 나는. 근데 뭐 보통 뭐 보시다시피 이제 왁구 상태가 보통 오토바이 쪽은 쉽지 않습니다. 다들 빡셉니다. 예. 그래서 지금 출발 대기하고 있는 모습이고 오토바이 굉장히 많죠. 통제가 어려웠을 텐데 통제해 주시는 분들도 잘하고 또 사람들도 잘 따라줘가지고 아무 사고 없이 잘 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갔다 와서 이제 바이크 꼬라지인데 뭐 보시다시피 오토바이 십창 났고요. 요거 이제 다른 분이 저 찍어준 거 요렇게 입고 갔고 여기도 이제 저희 청주 팀 분이시고 여기 이제 오늘 찍은 오피셜 단체 사진이거든요. 자 여기서 절 찾아보세요.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흑자 찾기 좀 줄여드릴까요? 후보군을 좀 줄여볼까요? 이쯤에선 발견해라 이제. 네, 저도 저를 좀 빨리 찾았습니다. 여기 사람들 굉장히 많이 나왔죠. 이거 아마 다 찍힌 것도 아닐 텐데 아무튼 뭐 100명이 훌쩍 넘게 출전을 해서 이렇게 했고 후기를 좀 말씀드리자면 코스가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보통 연습 때 뭐 그 정도 난이도를 해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파워리프팅 대회를 나가. 근데 파워리프팅 대회에서 400kg을 신청해. 그러면 뭐 스쿼트 140, 데드 160, 벤치 100kg를 신청해서 거기서 이제 드는 거잖아요. 일반론적으로 보통 연습 때 내가 들어봤던 중량 혹은 그거보다 약간 높은 중량 정도까지 시도를 하고 오는 거잖아. 근데 나는 평소에 3대 200으로 운동하던 사람이야. 벤치프레스 60kg 들고 스쿼트, 데드 이런 거 막 80kg 이렇게 들던 사람이야. 근데 대회 나갔더니 갑자기 400을 들으래.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좀 몇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제가 좀 많이 힘들어졌을 때가 있거든요. 이건 안 되겠다. 이건 포기해야 된다라고 느꼈을 때 제가 보통 말을 좀 잘 못 거는데 성격이 좀 변한 건지 너무 힘들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어떤 아저씨가 쉬고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포카리 스웨트를 마시고 있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뺏고 싶었습니다. 어차피 산속이고 우리 둘 말고 아무도 없고 이거 내가 뺏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다가 뒤에서 오토바이 소리도 들리고 하길래 제가 조심스럽게 혹시 물 좀 한 모금 마실 수 있을까요? 라고 여쭤봤더니 그 아저씨가 활짝 웃으면서 본인이 마시던 거 말고 가방에서 새 거를 포카리 500ml짜리를 꺼내가지고 저를 주면서 다 드세요. 그래가지고 내가 제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하면서 이제 꿀떡꿀떡 3분의 2 정도 완샷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분이 힘드신 것 같네. 뭐 어디서 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저 청주 팀에서 왔습니다 하니까 그 아저씨가 화들짝 놀라면서 내가 청주 팀인데? 그래서 저 2번밖에 안 나갔습니다. 초보자입니다. 하니까 그렇구나. 최근에 내가 안 나가가지고 안 뺏길 잘했죠. 예. 청주 팀에서 아마 가장 많은 인원이 나간 것 같더라고요. 아마 15명 플러스 다른 쪽에서 오신 분들 한 5명 뭐 이렇게 해가지고 청주 팀에서만 20명 이상 나간 것 같더라고. 아무튼 그래서 그분이랑 대화를 좀 나누다가 좀 쉬다가 이렇게 좀 돌았고 솔직히 너무 빡셌습니다. 좀 부끄러운 점은 사만이라고 태국 친구가 한 명 있어요. 필리핀일 수도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어쨌든 그 친구가 이제 저랑 똑같이 시작했어. 제가 처음 간 날 그 친구도 처음 나왔어요. 그래서 뭔가 약간 동질감이 느껴지는데 이제 그 친구는 나이는 한 30대 한 중반 정도 된 것 같고 한국 분이랑 결혼해가지고 현재 한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고 저랑 같이 2번 탄 사람인데 그 친구는 완주를 했어요. 2바퀴를.
어차피 다 재능이에요. 어차피 재능입니다. 참고로 이제 그 사만이라는 친구는 본국에 있을 때 10년 동안 오프로드 바이크를 탔다고 해요. 근데 산은 안 타고 거기는 산 타는 데가 없대요. 산이 없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산을 타는 게 아니라 그 오토바이 흙밭 있잖아. 흙밭에서 타는 거 그거를 10년 탄 친구라고 하더라고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대회 출전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음료수를 5캔 정도 먹었어요. 500ml짜리로. 넷플릭스도 하나 먹고 토레타를 3개인가 먹고 맞아. 투원 3개 먹은 것 같아. 그 다음에 저기 다른 것도 하나 먹고 해서 한 5개쯤 먹었거든요. 근데 집에 와서 보니까 2.5kg가 빠져 있더라고요. 그 말은 오토바이 탈 때 5kg가 날아간 거예요. 제가 지금 원래 94점 몇인데 몸무게가 집에 와서 재니까 91점 후반이더라고요. 92 조금 안 되게. 근데 음료수 5개를 먹은 이후였거든. 화장실 안 갔었고. 그러니까 진짜로 오토바이를 탄 2시간 동안 5kg가 날아간 거예요. 수분으로만. 이 정도면은 진짜로 근손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된 거냐면 왜 반바퀴밖에 못 돌았냐면 노비스 코스가 그 테스트 하신 분이 탔을 때 52분인가가 나왔대요. 브론즈 코스가 1시간 20분이 나왔대요. 실버 골드는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이 두 개는 그나마 좀 비슷한 코스고 여기는 완전히 다른 코스를 타기 때문에 알 바도 아니었고 여기는 보니까 뭐 미션이 10개쯤 있고 여기는 미션이 뭐 한 5개쯤 있고 브론즈는 미션이 한 2-3개쯤 있고 한 요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미션이 뭐냐면 이렇게 그냥 타고 도는 게 아니라 타고 돌다가 미션이 나오면 그 미션을 클리어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대회마다 그 미션을 클리어하지 못하면은 페널티로 뭐 플러스 1분, 플러스 2분 같이 시간을 추가로 주는 데도 있고 이번 대회는 미션을 클리어하지 못하면 바로 그냥 실격이었습니다. 리타이어. 실격됐다고 해서 저리 꺼져. 얘가 어디라고 와. 이건 아니고 계속 탈 수 있긴 한데 순위에는 못 들어가는 그런 건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노비스 50분 정도 코스라고 하길래 그럼 나는 한 1시간 반 정도를 목표로 해서 한 바퀴만 돌고 와야지 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처음에 이제 사람들 모아놓고 대회 요강 같은 거를 이제 설명을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영동 KTM이었나? 아무튼 뭐 우리나라에서 오프로드 쪽에서 굉장히 유명한 선수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 대회를 주최하신 건데 그분이 그 노비스 코스를 돈 사람이 브론즈 상위권이래요. 브론즈 상위권인 사람이 노비스 테스트를 한 거야. 그분이 50분이 걸렸다는 거는 이제 노비스에 출전하신 분들은 베스트 타임이 1시간 20분에서 30분쯤 되실 것 같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50분짜리 코스라고 하니까 얼추 막 비벼가지고 1시간 반쯤에 들어와서 2바퀴째는 그냥 포기하고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는 이제 브론즈 상위권인 사람이 탔을 때 50분인 건 거고 여러분이 타면은 여러분들 중에서 제일 잘 타는 사람이 1시간 20분에서 30분 나올 겁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저는 오늘 2시간도 넘게 탔거든요. 반밖에 못 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한 바퀴를 다 돌려면 한 4시간은 걸렸다는 거죠. 브론즈 상위권이면 뭐 실버 브론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분이겠죠. 아니 그 정도로 차이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길바닥에서 고속도로에서 좀 빨리 달리시는 분들은 200도 쏘고 천천히 달리시는 분들은 90도 쏘고 하잖아요. 한 2배쯤 차이가 나는 거잖아. 근데 오프로드에서는 당연히 차이가 더 많이 납니다. 잘 타는 사람하고 못 타는 사람하고. 왜냐면 어쨌든 고속도로에서는 계속 전진을 하는데 오프로드에서는 못 타는 사람은 전진이 안 돼요. 멈춰요. 그래서 뭐 어떤 오르막이 나왔다고 치죠. 그 오르막을 클리어한 사람은 거의 넘어서 벌써 진즉에 가고 있고 그 오르막을 못 넘어가는 사람은 거기를 넘어가기 위해서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연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몇 배의 시간이 들어갑니다. 지나가지를 못하니까. 우리가 탄 건 아니지만 이번 대회 영상은 아니지만 오르막의 느낌이 어떤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오늘 제 생각에 굉장히 가파른 오르막을 탔어요. 노비스 클래스니까 당연히 이 대회에서 가장 낮은 오르막이었겠지만 근데 영상을 보면 별로 오르막 같지가 않아. 내 눈에는 분명히 이게 한 60도는 돼요. 55도, 60도쯤 되는 오르막이야.
근데 영상을 찍으면 30도로 보여.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키기 전에 내 체감으로 내가 막 직접적으로 그 오르막을 봤을 때 드는 느낌을 보여줄 수 있는 영상을 2개를 찾아놨거든요. 이 영상을 보시면 아, 흑자가 이런 느낌으로 오르막을 가는구나라고 아실 수 있습니다. 이런 느낌입니다. 실제로 이 오르막을 제가 타진 못하고요. 요건 선수들입니다. 외국 선수들. 나 이걸 영상으로 봐도 이걸 어떻게 올라가는지 아직도 모르겠어. 나는. 이걸 어떻게 올라가지? 이제 좀 더한 건데 여기도 아마 이제 유럽 사람들인 것 같고 이걸 올라간대. 근데 나 같은 초보자 입장에서 막 브론즈 같은 사람들이 타는 오르막을 보잖아? 그러면 그냥 이런 거 보는 느낌이에요. 막상 가서 보면. 나는 이게 내려가는 게 더 무서워. 죽은 거 같죠? 안 죽었습니다. 안 다쳤습니다. 네, 생각보다 잘 안 다쳐요. 장비도 나만 풀세트 입어. 다 대충 입고 오더라고. 지그재그가 더 어려워요. 사선 오르막이 더 어렵습니다. 직선이 더 쉽고. 방금 같은 거는 아예 하나도 안 아픕니다. 저렇게 오토바이를 던지면 사실 성공한 거긴 하거든요. 올렸죠? 네. 성공한 겁니다 이거. 어차피 오토바이 기준이라서 사람 기준이 아니고. 저걸 꼭 올려야 하는 거야? 왜 저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요. 확실히 좀 서양 사람들이 특히 백인들이 많이 호전적인 것 같아요. 뭐 이런 거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도전하고 위험해도 하고 막 익스트림 스포츠 좋아하고 막 이런 거 보면은 저 경우 어깨 올라감 걸어서 올라가야죠. 오토바이 올렸으니까. 그래서 못 타는 사람들이 많이 힘든 게 저 같은 경우죠. 보통 대리를 해줘요. 내가 여기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 그러면은 잘 타는 분이 이미 올라가 있잖아요. 걸어서 내려오셔. 그리고 내 오토바이를 타고 올라가. 그럼 나는 이제 걸어서 올라가야 돼. 그래서 대리해 주시는 분은 감사하지만 내려오시는 거잖아요. 오르막을. 그래서 막 엄청 힘들진 않아. 근데 대리를 맡기는 사람은 오르막을 걸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제가 여태까지 오프로드 타는데 2번 참가했는데 2번 다 체력적으로 끝까지 털렸습니다. 계속 걸어 올라가야 되니까. 그리고 이 신발 같은 거 보이시죠? 상체 쪽 보면은 의외로 장비를 뭐 별거 안 입었잖아요. 그래서 되게 위험할 것 같지만 이 헬멧하고 신발 이 2개만 있으면 무릎 보호대 3가지. 요 3가지가 사실 가장 중요하고 요 3개만 좀 잘 입으면 사실 뭐 그렇게 다칠 일은 잘 없는 것 같긴 합니다. 이상하게 타는 거 아닌 이상. 잡았다. 오. 이거는 걸어서 올라가지도 못하네요. 처음에 제가 오프로드 바이크 시작할 때 사람들이 제가 사람이 걸어서 올라가는 데는 다 올라갈 수 있나요? 이러니까 사람이 걸어서 못 올라가는데도 오토바이는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믿었었죠. 근데 진짜더라고. 사람보다 더 잘 올라갑니다. 빨리가 아니고 아예 못 올라가는데도 오토바이는 올릴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못하면은 계속 저런 오르막을 걸어서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요. 땀이 너무너무 많이 나요. 근데 이런 데서 만약에 연습하면 이제 다른 오르막을 만났을 때 하나도 안 무서울 것 같긴 하다. 부담이 안 될 것 같긴 하다. 그리고 뭐 보시다시피 다치는 사람이 없잖아요. 의외로 잘 안 다칩니다. 왜냐면 흙이라서 만약에 돌 받치면은 좀 다칠 수 있고 나무 같은 게 이렇게 뾰족뾰족한 데면은 좀 다칠 수 있고 한데 이렇게 흙은 의외로 잘 안 다치고 저도 오늘도 한 5번쯤 넘어졌는데 하나도 다치진 않았습니다. 오, 이 사람만 유일하게 성공했네. 타고 올라가는 거 이 사람이 처음이죠? 예. 체코 뭐 이쪽이네요. 야, 타고 올라간 거 이 사람이 처음이네. 오, 대박. 결국 해내는구나. 와, 근데 인간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이거를 오토바이라는 걸 만들어서 저걸 기어이 올라간다 저걸.
미친 거 저거 진짜 죽지 않나. 여기는 저는 물론 못해요, 무서워서. 근데 안 위험해요, 의외로. 위험한 데는 이런 데가 아니에요. 이런 데 그냥 이 오토바이 버리고 그냥 미끄럼틀 타고 내려오면 돼요, 그냥. 물론 이제 오토바이를 피해야죠. 오토바이가 내 대가리로 떨어지면 다치니까 피해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소리를 질러줘요. 이렇게 하면은 나한테 뭔가 위험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때 빨리 보고 피해야 됩니다. 야, 이 사람도 올렸네. 와, 씨. 하나, 둘 성공하기 시작하네요. 대단한데. 흙은 그렇게 위험하진 않습니다. 넘어져도 아프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아예 안 아파요, 넘어져도. 아픈데 안 다친다가 아니고 안 아파요, 그냥 흙은. 오토바이 많이 비싼가요? 중고로 사면은 뭐 한 2, 300에도 구합니다. 새 걸로 사면은 좀 비싸고요. 그러니까 뭐 보시다시피 오토바이를 오늘 샀는데 오늘 한 10번 날리거든요. 그럼 사자마자 대충 한 2, 30% 날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박스 깐다고 하는데 오토바이가 박스로 오거든요. 차랑 다르게. 박스 까도 한 번 타면 한 가격 2, 30% 날아갑니다. 계속 집어 던지기 때문에 한 번만 타도 새 거의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감가가 굉장히 심하고요. 새 걸로 사시려면은 최고 좋은 오토바이가 보통 2천만 원 정도 해요. 오프로드 오토바이 제일 비싼 게. 제 거도 1,000 후반 정도 되고. 근데 새 걸로 사지 않고 중고로 사시면 500 언더로 구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 이 정도 가능한 사람이 있나요? 일단 저는 못 봤습니다. 뭐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되게 잘 타는 사람이 2명인가 있다고 제가 들었고, 그 중에 한 분은 어렸을 때부터 조기교육 하신 분이라고 알고 있고, 몇 살 때부터 탔다 했더라? 뭐 7, 8살 때부터 탔다는 걸로 들었고, 그분은 이제 막 해외 대회 이런 데 나가시고 아마 그분은 뭐 이 정도 탈 것 같고, 또 다른 두 분이 엄청 잘 타는 분이고, 뭐 오늘 대회 개최하신 분도 이제 그 중에 한 분인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이런 것도 타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영상으로 보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기 교육이 뭐냐 그러냐면, 우리가 오토바이나 자동차 같은 걸 탈 때 면허를 따야 되잖아요. 여기서 타는 건 면허가 없어도 돼요. 그러니까 면허가 필요한 거는 정확하게는 이제 도로를 주행할 때, 공용 도로를 주행할 때, 그러니까 신호등이 있고 중앙선이 있고 차들이 지켜야 하는 규칙이 있는 그 공도를 탈 때는 면허증이 필요한데, 이렇게 그냥 이 길바닥, 뭐 전 이런 데서 탈 때는, 산에서 탈 때는 면허가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 오토바이 선수들은 저기 오프로드도 마찬가지고 저기 트랙 같은 거 주행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보통 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탑니다. 어린이용 바이크가 있고요. F1 레이서 중에 운전면허 없는 사람이 있음. 진짜야? 필기가 문제인가? 산악 바이크도 기어 있고 전부 수동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전기가 좀 떠오르고 있는 중이고, 오늘 대회에서도 전기 오토바이 2대 봤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느낌이고, 서킷만 타면은 면허가 없어도 되는 거고, 이렇게 산만 타면 면허가 없어도 되는 거예요. 공도를 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대회에서도 중학생 친구들 3명이 나왔거든요. 이제 오늘 대회 개최하신 분의 아드님이 한 분 계시고, 그 나머지 2명도 아마 거기에서 훈련받는 학생들인 걸로 알고 있고, 그 친구들 거는 이제 중학생이어도 오토바이가 우리 거보다 조금 더 작고요. 존나 잘 탑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 수저예요. 우리가 뭐 금수저, 흑수저 이런 거 얘기할 때 돈으로 많이 나누지만, 뭐 예를 들어서 근수저라는 말이 있잖아요. 엄마 아빠가 운동선수면은 애가 헬스를 시작해도 뭐 되게 금방금방 근육이 붙는다든지, 아니면 아빠가 이종범이면 당연히 이정우 선수가 어마무시한 노력을 하셨겠지만 아무래도 아버지의 덕도 좀 받겠죠. 특히 유전자적으로. 그런 것처럼 이 아버지가 만약에 오프로드 바이크를 타는 사람이어서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오프로드 바이크를 접하게 되면은 성인 돼서 시작한 사람이 절대로 도달할 수 없는 경지까지 올라가는 게 가능하죠. 그리고 오프로드 바이크 엔듀로라고 하거든요. 이 엔듀로 종목은 이 모터 스포츠 중에서는 가격이 거의 가장 싼 편입니다. 제가 뭐 전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예를 들어서 신차 가장 좋은 거 2000, 중고 500 언더 가능, 중국 새거 500 가능, 이런 느낌이에요. 중국 거 중고면은 100 언더입니다. 이런 느낌이라 싸요. 중국 거 사면 돼요. 그 청주에 바이크 팩토리라고 있는데 거기에 까요라고, 카요, 중국에서 나오는 오프로드 오토바이 KTM 따라서 만드는 데 있어요.
이름까지 따라하더라. 내게 KTM 6데이거든요. 약간 상위 버전이에요. 6데이 붙은 게. 카요 6데이라고 아예 그냥 이름까지 따라서 해버리던데. 아무튼 중국 거 사시면은 되게 싸게 시작하실 수 있고, 그러니까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람이 죽으면 그냥 거의 뭐 95% 이상의 확률로 알차거나 배달 기사분들입니다. 그 정도로 그 두 가지가 좀 위험하고, 근데 배달 기사분들은 이제 워낙 빨리 배달을 하시려다가 그런 거고, 알차도 빨리 달리려다가 그런 거고, 그래서 보통 사고는 빨리 달릴 때 큰 사고가 많이 나고, 이렇게 오히려 산 같은 데에서는 사고가 잘 안 납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 역사상 엔듀로 바이크에서 사망 사고가 0건인 걸로 알고 있어요. 역사상. 물론 역사가 길진 않습니다. 대충 한 20년 정도밖에 안 되긴 했어요. 하지만 20년간 사망자 0건은 상당히 의미가 있죠. 그래서 보통 알차를 타다가 이쪽으로 넘어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두 가지 이유인데, 일단 이게 더 안전하다. 오히려 산이 오프로드가 안전하다. 나만 잘 타면 된다. 자동차가 와서 나를 들이박을 일이 없다. 왜냐하면 자동차가 들어오지 못하는 길이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에서 도파민이 터지면은 이제 길이 조금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이 아까 보셨다시피 이런데 막 이렇게 타면서 오토바이를 막 집어 던지고 올라가지 못하는 데를 올라가고, 내가 해결하지 못했던 미션을 클리어하고 막 계곡을 도강하고 막 이러다가 그냥 뭐 할리 데이비슨 같은 거 타고 이렇게 카페 같은 데 다니고 하면은 도파민이 전혀 나오지 않겠죠. 이게 지금 운전자 시점인데, 이런 거 하다가 일반 공도에서 타면은 당연히 도파민이 안 나오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좀 많이 빠지십니다. 피부 안 탔음? 뭐 계속 그늘이니까 산은. 그것도 좀 좋긴 해요. 여름에도 오프로드 바이크는 타는 게 가능합니다. 왜냐면 산은 그늘이니까, 땡볕이 아니니까. 그래서 오늘 탄 영상 뭐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처음에 원래 이제 영상으로 좀 제작하려고 오프로드 바이크 대회 노비스 부분 출전하기 위해서 영동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새벽 3시 반쯤에 일어나서 한두 시간 자고 와서 사실 좀 정신이 없긴 한데, 참가와 완주에 의의를 두고 재밌게 좀 즐기고 잠을 못 잤어요. 거의 날 새고 왔습니다. 갔습니다. 한 시간 반, 2시간 정도 자고. 너무 빨리 갔어. 새벽 6시까지 오라 그래가지고 겨우 맞춰서 갔더니 8시까지 가면 되는 거였더만. 그리고 이제 복장을 좀 입고 이렇게 했고, 이제 아까 보시다시피 많은 분들이 장비를 많이 안 차거든요. 헬멧 쓰고 무릎 보호대하고 신발만 이제 잘 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다치기 싫어가지고 지금 어깨 가드, 가슴 가드, 목 가드 전부 다 한 상태입니다. 제가 갑자기 철순이 형처럼 된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대회장으로, 아까 거기가 주차장이고 이제 대회장으로 이동을 하는 모습이고, 여기가 영동인데, 영동은 오프로드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들한테는 천국이더라고요. 그냥 온천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도시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영동 군인데 도시 자체가 그냥 오프로드 오토바이를 타세요라고 만들어진 곳 같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이런 데만 위주로 탔어요. 제가 보통 이런 데를 타요. 그러니까 실력이 안 늘지. 이걸 임도라고 합니다. 임도가 재밌습니다. 위험하지도 않고 뭐 나름 좀 재미있게 탈 수 있는 요소도 있고, 차가 없으니까 뭐 다치지도 않고. 저는 보통 이런 데를 타고 놀아요. 그러다가 이제 오늘 쉽다는 말에 속아서 대회를 출전한 거고, 대회장에 제가 좀 빨리 간 편입니다. 그래서 아직 사람이 많지 않고, 그리고 가니까 이 대회 참가비가 15만 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좀 비싸다 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저는 개인적으로 적절한 가격이었다고 느낀 게, 여기 화장실 있죠. 이 메디컬 센터, 메디센터 있죠. 그 다음에 뭐 진행 요원분들 계시죠. 그리고 지금 이 산에 진행 요원분들이 10분도 넘게 계세요. 거기에다가 자, 아까쯤에 노비스 한바구에 1시간, 브론즈 1시간 20분, 실버 골드는 더 길겠죠. 그러면 이 4가지 코스에다가 전부 그 띠를 두르고, 뭐 노비스는 이쪽으로 가시고 실버는 이쪽으로 가시라고 나무에다가 전부 화살표 붙여놓고, 그거를 그 몇 분이서 하신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이 몇 명이 달라붙어가지고 8일 동안 그걸 붙인 거예요. 이 정도면은 15만 원 받을만 하긴 하죠. 아,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퍼지게 된 이유인데, 다들 가방 메고 있잖아요. 이 가방이 뭐냐면 가방에 빨대가 달려 있어요.
이 위로 있기도 하고 밑으로 있기도 한데 가방에 빨대가 있고 여기 가방 끈에 빨대가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달리다가 이 빨대를 입에 넣고 쭉쭉 빨면은 이 가방 안에 들어있는 음료가 입에 들어오는 시스템이에요. 이거를 보통 많이 해 오셨어.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머니에다가 그 커피 아시죠? 커피 그 얼음컵에다가 부어 먹는 그 커피 그것만 한 개 가져가고 에너지 젤 2개 가져가고 아니 왜냐면 50분 걸린다 그래서 저 사람들 50분 걸리니까 나는 1시간 반 정도 한 바퀴만 돌고 그만해야지라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1시간 반 정도에 필요한 물을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왜 거짓말을 하냐고. 거짓말이 문제라고. 나한테 너 3시간 동안 뒤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나도 물을 많이 가져갔겠지. 이 사람들은 다 야무지게 준비를 하셨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운영본부에서 번호표랑 받고 막 여기 계신 분들이 저희 팀원 분들이 많으세요. 청주에서 오신 분들. 여기가 문제야. 이거를 저도 탔어요. 이 오르막을. 근데 지금 보시면은 뭐 그렇게까지 오르막으로 안 보이잖아요. 대충 한 45도쯤으로 보이잖아요. 이것만 해도 진짜 60도가 넘어요. 뉴비 입장에서는 진짜 통곡의 벽이야 이게. 요거를 이제 보자마자 뭐야 하면서 이제 찍었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이 나무 보이시죠? 노비스는 이 나무까지 타면 돼요. 노비스는 이렇게 올라가서 이 나무에서 꺾어서 내려오면 됩니다. 이 다음에 큰 나무가 하나 더 있어요. 브론즈는 여기까지 타야 돼요. 브론즈는 여기까지 탄 다음에 오른쪽으로 꺾어서 내려오면 돼요. 실버는 그 위에 나무까지 탄 다음에 꺾어서 내려오면 돼요. 골드는 끝까지 타서 위로 넘어가야 돼요. 그런 느낌으로 난이도 조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비가 와서 노면이 많이 미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초장부터 좀 쫄았고요, 제가.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점점 많이 모이셔가지고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죠. 고인물들 보면은 복장부터 조금 다르긴 하더라고. 나만 다 챙겨 입고 해가지고 이제 출전 대기 중입니다. 여기가 이제 오토바이 출전하는 사람들 이렇게 줄 세워 놓은 거고 아까 여기서도 사진 많이 찍었죠. 이제 시동 걸으라 그래서 시동 걸고 실제로 출발하는 장소까지 이제 이동을 시작합니다. 이거는 이제 실제로 경기가 시작되는 곳까지 이제 이동을 해서 가고요. 저는 제일 뒤에서 가기 위해서 좀 천천히 이동을 했습니다. 일부러 제일 위에까지 가서 꼴번에서 시작하려고. 이게 지금 현재 브론즈하고 노비스만 모인 거고 100명이 넘게 있었습니다. 두 클래스에만. 그리고 시작했습니다. 시작하면 이렇게 처음에 쉬운 길로 이렇게 내려가고요. 벌써 넘어지는 분 계시죠? 지금 비가 와서 다 진흙이 됐어요. 그래서 상당히 미끄러웠습니다. 저는. 뭐 어떤 분들은 비 오면 더 좋아 뭐 이러던데 뭐 저는 비 오면 미끄럽기만 하더라고요. 근데 아주 건조한 거보단 낫다고 해요. 건조하면은 그 모래처럼 돼서 제일 미끄럽다고 합니다. 평균 나이는 아마 한 40세 정도 될 거예요. 40세 좀 넘을 것 같아요. 내가 한 중간 정도 돼 보이더라고. 이게 가고 처음부터 저한테는 좀 많이 버거웠는데 저는 계곡을 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시작부터 계곡이야. 이 사람이 나 치고 갔어 핸들로. 화났어. 이제 여기가 사실상 이제 스타트인데 나는 이런 데를 타본 적이 없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시작부터 많이 버거웠고 이 앞에 아저씨 엉덩이가 너무 커가지고 앞이 안 보여. 근데 이게 오토바이를 좀 타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그냥 지나가는 길인 거야. 이거 빡세지 않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거 그냥 지나가는 데죠. 다 이렇게 얘기해. 이거 뭘 지나가는데 씨. 난 여기서 힘을 다 뺐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밀려 있습니다 지금 앞에가. 이 생각보다 이런 데가 좀 빡세요. 돌이 미끄럽단 말이에요. 물도 흐르고 있고. 그래서 근데 초반에 제가 좀 선전했거든요. 제가 솔직히 앞에 이 아저씨보다는 내가 더 잘 찼어. 초반에 내가 좀 기다리면서 탔어. 저분이 늦어가지고. 근데 여기서 힘을 다 뺐어요. 힘으로 타가지고. 힘으로 탈면 안 되는데 막 균형을 못 잡겠거나 할 때 계속 힘으로 오토바이를 잡고 다리로 막 땅을 딛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체력을 한 30% 이상 쓰고 시작했어. 2T가 많죠. 2T가 많고 4T가 적습니다. 잘 타시는 분들은 2T를 많이 타더라고. 요령이 있어야 돼요. 요령이. 그러니까 기술로 타야 되는데 힘으로 타버리니까. 이런데도 상당히 빡세요. 돌 때문에 미끄러워가지고 헛바퀴가 계속 돌아서. 그리고 내 뒤에도 지금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중간에 시동이 꺼진다든지 못 간다든지 하면은 굉장히 눈치가 보입니다. 화질이 꽤 괜찮네. 인스타 에이스 9버전으로 찍었습니다. 신버전 아니고. 여기도 상당히 빡셌어. 여기서 상체 힘 다 빠져가지고 손하고 힘을 다 썼어요. 여기서. 이게 다 지금 헛바퀴 도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계곡을 지나면은 이제 이미 오토바이 다 젖고 힘도 상당히 빠진 그런 상태로 시작을 하게 되죠. 근데 좀 다행인 게 나 이런 코스 타본 적 없거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꺾어서 왼쪽으로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저 이런 걸 타본 적이 없어요. 직선은 타봤지만 이런 데를. 그래서 이거 원래 못 타는 데인데 어쩌지 비비니까 넘어가지더라고. 뭐 힘으로 다 했지만. 그리고 이제 좀 쉬운 길을 좀 타다가 속도감이 좀 느껴지시죠? 느립니다. 하나도 안 빨라요. 그 앞에 가니까 또 줄을 서 있더라고. 왜 줄을 서 있냐? 아까 그 오르막을 타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이거였죠. 이걸 타야 돼. 노비스도 여기까지 타야 돼. 그렇지. 이분 거의 성공한 거 같죠? 요 나무까지 타야 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오토바이 돌려서 내려가면 돼. 뭐 하려고 하지 말고 이단 놓고 그냥 물고만 있어. 이거 포티가 그냥 같이. 여기 보면 요 분이 이제 아산 팀이신데 저번에 같이 한번 탔어요. 그래서 이분이 알려주셨어요. 이분은 골드 클래스인가 그래요. 실버였나 골드였나 엄청 잘 타시는 분이고 요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내거 오토바이가 4T니까 2T보다 4T가 이런 데는 더 쉬우니까 그냥 2단 넣고 타면 된다. 그냥 감고만 있어. 막 뭐 하려고 하지 말고. 들으셨죠? 감고만 있어. 뭐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감고만 있어. 막 뭐 하려고 하지 말고. 이단 놓고 그냥 물고만 있어. 근데 좀 죄송하긴 한데 이분이 자꾸 저한테 형님 그래. 맞아 이거? 이분이 나한테 계속 형님 이런단 말이야. 그날 처음 본 날부터. 맞아 이거? 왜 나 이분 나이를 몰라. 안 물어봤어. 계속 나한테 와가지고 형님 이러면서 막 이런저런 조언을 해주셔. 여기서도 이제 형 이러면서 이제 그냥 감고만 있어. 막 뭐 하려고 하지 말고. 이단 놓고 그냥 물고만 있어. 이거 포티가 그냥 같이. 가요. 이분도 이제 아사팀 방금 나 알려준 분하고 이제 같이 타는 친구분이고 이 두 분이 이제 실버인가 골드인가 그래요. 존나 잘 타는 사람들. 지금 이 헬멧도 안 쓰고 있잖아요. 실버하고 골드는 이따가 출발해요. 한참 뒤에. 그래서 그냥 여기서 놀고 계신 거예요. 밑에서 보시는 분들이 선수마다 자세가 다 달라요. 그렇죠? 저게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안돼 멀리 봐야 해. 무조건 배워야 됩니다. 성공한 겁니다 이거. 이 나무까지거든요. 넘어서 이제 바이크를 돌리다가 넘어진 건데
방금 소리 들으셨죠? 오 하는 거 들어보세요. 아예 버티면 다쳐. 지금도 딱 놨어야 되는데 힘이 좋으니까. 이게 오토바이 이렇게 타고 올라갔죠? 난 이제 그만 타야 되잖아. 더 올라가면 안 돼요, 나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오토바이를 이쪽으로 틀었어. 그리고 나서 내렸는데 경사가 너무 심하니까 오토바이가 내 앞에 있으니까 이 위에 있잖아요, 오토바이가. 이 오토바이가 저를 덮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팔로 이렇게 버틴 거예요, 오토바이를. 그러니까 저기서 안 돼, 버티면 안 돼 해가지고 이제 옆으로 피해가지고 오토바이가 넘어진 건데, 원래 이렇게 오토바이를 버티려고 하면 안 됩니다. 버틸려고 하는데 다쳐요. 이봐. 이제 여기서 보니까 경사가 좀 느껴지시죠? 경사가 너무 심해. 걸어 올라가기도 힘들어요, 진짜. 이분 이제 진행 요원이시고, 이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 노비스들은 이제 새길로 이렇게 내려가서 가면 됩니다. 우리 형님, 많이 넘어져. 우리 형님 저기 오른쪽. 그러고 이제 진짜 레이싱이 시작됐죠. 그러니까 아까 초반에 보면은 계곡 타는 거 세팅돼 있고 오르막 세팅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이렇게 막 돌고 막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잖아. 그 이유가 이제 아마 영상을 담기 위해서인 것 같아요. 이 영상 담으시는 분들이 좀 다이나믹한 영상이나 사진 같은 걸 남겨가지고 이 대회 영상을 나중에 이제 올리셔야 하는데, 이벤트 장소가 너무 산발적으로 있으면 찍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초반에 좀 찍을 만한 맛있는 곳을 좀 배치를 해가지고 여기서 영상을 많이 이렇게 좀 남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이런저런 걸 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여기 초반 때까지는 힘이 좀 남아 있어가지고 뭐 그럭저럭 탔어요. 막 사람들한테 크게 민폐 안 끼치면서. 여기 이제 먼저 가시라고 내가 비켜준 겁니다. 잘 타는 사람 같아가지고. 이게 진짜 어려워. 뭐가 어렵냐면 이 나무 때문에. 나무가 없으면은 올라가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정도는. 근데 나무가 정말 얼음처럼 미끄러워요. 그래서 앞에 나무만 보이면 이제 쫄아버려. 이게 이 화면에 보이는 것보다 경사가 더 심해요. 이렇게 바퀴 들리는 것도 사실 무섭고, 백플립이라고 하거든요. 뒤로 도는 거. 그 사람 뒤로 돌게 하는 것도 백플립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백플립도 한 2번 했어요, 이번에. 백플립은 살짝 위험하긴 합니다. 그 제 앞에 가던 분은 아마 여기에서 기권하신 것 같더라고요. 나는 지금 이 정도가 내가 탈 수 있는 최고 난이도예요, 현재. 근데 잘 타시는 분들은 이건 그냥 지나가는 길이야. 어렵다고 말하지도 않고 이거 오르막이라고 부르지를 않아요, 애초에. 이거 오르막이 아니래, 이게 어떻게 오르막이 아닌데. 이게 오르막이잖아, 누가 봐도. 오르막이 아니래. 이게 오르막이 없대, 여기는. 이게 지금 잘 타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발을 계속 짚고 있잖아. 발을 안 짚고 타야 돼. 근데 내가 못 타니까 발을 계속 짚고 있고, 그래서 힘들고 체력 쓰고. 그래서 초반에는 그나마 이제 좀 가는데 체력 떨어지고 나면 이제 못 타는 거야. 방금도 이제 좀 잘 타시는 분한테 이제 길 피해드리고 먼저 가시라고. 제가 아마 먼저 가시라고 보내드린 분만 30분도 넘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평소에 타는 데보다 길이 너무 좁아. 저도 그 산에서 안 타진 않잖아요. 근데 제가 타는 데는 다 길이 널찍널찍해요. 길이 너무 좁아. 핸들이 막 닿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 타본 데를 타니까 너무 어려웠어요. 나무가 너무 많고. 이 나무 봐봐, 굉장히 악의적으로 생겼잖아.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어찌어찌 사람들한테 양보해드리다 보니까 이제 노비스 거의 꼴찌로 이제 가게 됐고요.
앞에 사람이 없어가지고 제가 사실 오늘 리타이어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길을 잘못 들었어요. 그 브론즈 길로 제가 가버려가지고 거기에서 좀 체력을 많이 써버렸습니다. 의지가 많이 좀 꺾여버렸고 거기에서 길 잘못 든 거에서. 근데 길 헷갈릴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길 구별하실 수 있겠어요, 이거? 이런 데도 지금 길이 헷갈려가지고 옛날엔 저런 거 못 넘어갔었는데 여기 지금 아마 길 잘못 가고 있는 걸걸? 브론즈로 가고 있는 걸걸? 그리고 나는 내리막이 약해요. 겁이 많아가지고 타고 내려가야 되는 데를 끌고 내려갔거든요, 내리막을. 그래서 체력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네. 여기도 지금 걸어서 내려가는 걸 거예요, 아마. 이렇게 하니까 체력이 너무 많이 들고 땀을 너무 많이 흘리고 퍼진 거예요. 숨 헐떡거리는 거 뭐 보이실 테지만 여기 넘어지나 본데? 이런 거는 이제 가볍게 넘어지는 거죠. 오토바이 버리고 나는 안 넘어지는. 또 뒤에 오시는 분들 피해드리고. 제가 이제 좀 느리게 타다 보니까 브론즈 분들 중에서 이제 한 바퀴 먼저 도신 분들이 저를 이제 따라잡게 돼버리고, 나중에는 이제 노비스 중에서도 한 바퀴 먼저 돌고 오신 분들한테 따라잡혀가지고 사실 좀 너무 민폐라 중간에 기권한 것도 있긴 합니다. 계속 이렇게 사람들을 비켜줘야 되니까. 나를 제끼고 가는 사람들은 다 상위권 사람들인 거잖아, 각 클래스에서. 그래서 좀 너무 민폐인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배터리가 이제 떨어져가지고 인스타 360으로 이제 촬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살짝 위험한 상태. 오토바이가 이제 저를 덮칠 뻔했죠. 지금 흐리고 있는 게 휘발유입니다. 살짝 위험했죠. 그러니까 여기를 속도감 있게 주파를 해야 돼요. 쑥 올라가야 돼요. 쭉 당기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이제 겁이 나니까 쭉 당기지를 못하고 나무 뿌리 같은 게 보이고 길도 잘 안 보이고 이러니까 쫄아가지고 속도가 너무 느린 거야.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못 올라갈 것 같게 됐을 때 당기는 거죠. 그때 이제 오토바이가 뒤로 돌아가 버리는 거죠. 이렇게 느려지면 안 되는 거야. 지금 속도를 받고 올라갔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저 끝까지. 근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럴 때 갑자기 당기니까 이렇게 돌아서, 저는 이제 피하긴 했는데 만약에 못 피하면 이제 저를 덮칠 수도 있는 거죠. 속도를 내야 하는 구간에서 못 낸 겁니다. 그래서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휘발유 낭비를 좀 했고, 제가 이런 식으로 한 3번 정도 조금 힘들게 넘어졌는데 요거 세우다가 이제 체력이 너무 많이 소모됐어요. 이때도 꽤 많이 힘들었던 걸로 알고 있고, 이 신발 보이시죠? 이게 신발이 굉장히 무거워요. 이게 신발이 전부 쇠하고 플라스틱하고 이런 걸로 만들어져서 요거는 뭐 솔직히 은간우가 로우킥 차도 카프킥 차도 자기가 아플 겁니다. 그 정도로 이제 튼튼해서 그만큼 체력 소모가 심합니다. 저걸 신고 있으면. 이제 경사진 곳에서 이제 이런 걸 세워가지고 다시 해야 하는데, 이 오르막 특 중간에 멈추면 더 힘들어집니다. 지금 이미 이제 손이 악력도 털려가지고, 악력도 굉장히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악력이 털려서 이 미세 조정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당길 때 확 당겨지고 안 당길 때 아예 안 당겨서 엔진 꺼지고 이러니까 막 자꾸 앞바퀴가 들리는 거예요. 마른 분들이 보통 좀 잘 타는 편인 것 같아요. 마르고 팔다리 긴 사람들. 이 대회 여신 그 선수분 있잖아요. 그분도 키는 아마 저보다 작은 것 같은데 팔다리가 되게 길더라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체력이 완전히 나가가지고
좀 많이 쉬기 시작합니다. 이러니까 이제 시간 차이가 많이 나죠. 거의 이제 뭐 체력 거의 끝무렵이네요, 이때가. 그 제가 평소에 타는 코스는 이런 데가 아예 없어요. 이런 뭐 큰 돌이 있다든지 이렇게 오르막인데 꺾이면서 돌과 나무가 있다든지 이런 코스를 제가 타본 적이 없어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사실.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중간에 이렇게 멈춰 있으니까 이 왼쪽에 바퀴 보이시죠? 이분이 길이 아닌 이상한 데로 저를 추월해서 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 사과만 한 20명한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꾸 이제 이지랄이 나니까 사실 좀 민폐인 것 같아가지고 리타이어를 좀 했습니다. 이분들은 지금 이미 한 바퀴 돌고 저를 잡은 분들이에요. 딱 봐도 잘 타죠. 이렇게 쑥쑥쑥 지나가야 되는데 이게 안 돼가지고 이분도 막 쑥쑥쑥 지나가잖아요. 저렇게 해야 되는데 저게 안 돼가지고 요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청주 팀인 분한테 받은 포카리 스웨트입니다. 요거 아니었으면 저 오토바이 버리고 왔을 거예요. 여기서 또 이제 한참 쉬고 갑니다. 그냥.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게 이제 아까보다 좀 전입니다. 이게 어디서 좀 체력 개 털리는 때가 있는데 어딘지 찾지를 못하겠네. 저는 또 개인적으로 이제 내리막을 좀 무서워해가지고 이런 데에서도 힘을 너무 많이 줘서 사실 꽤 힘들었어요. 지금 엔진 끄고 내리막길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이때 힘 빼고 그냥 쑥 내려가고 이때 쉬어야 되는데 쉬지를 못하고 힘을 잔뜩 주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길 잘못 든 거네. 여기 지금 브론즈 코스입니다. 브론즈 코스는 이런 약간 늪지대 같은 데도 있더라고. 이분들 지금 브론즈들이에요. 어쩐지 잘 타더라. 씨. 핸들 컨트롤에 힘이 안 들어야 잘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힘을 많이 주고 있어서 힘이 든 거고 잘 타는 분들은 핸들 컨트롤을 가볍게 하기 때문에 힘이 안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브론즈 잘못 왔다고 다시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여기서 사실 멘탈이 좀 나갔어요 제가. 그래서 돌려가지고 나간 데가 아까 거기. 여기서 제가 카메라 그냥 꺼버리거든요. 끄고 이제 아까 거기로 간 거죠. 이게 아마 마지막 영상인 것 같은데 리타이어하고 돌아가는 길도 힘들겠다 했는데 이제 다행히 좀 쉽게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마침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아마 중간쯤이라 그렇게 세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이거를 갈 엄두가 사실 많이 안 나가지고 여기서 한참 쉬었어요. 지금 오토바이 세워놓고 그냥 물 먹고 모자 벗고 쉬고 하는 거 보이시죠? 이제 이때는 포기해야겠다라고 마음을 이미 먹은 때여가지고 그래서 그냥 여분이 이렇게 리딩을 해주셨고 요분 스텝입니다. 이 스텝분한테 제가 기권한다고 말씀드려서 그 기권하기 좋은 장소로 저를 유도해주고 계십니다. 저런 분들은 잘 타는 분들, 저분들이 요 띠를 다 다신 거야. 중간중간마다 띠가 달려있잖아요. 요런 분들이 이제 다 달아주신 거예요. 이제 여기가 중간 체크 포인트인데 뭐 주심이라고 해야 되나? 심판이 앞에 계시고 요분한테 이제 238번 기권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이분이 이제 무전으로 본부에다가 얘기를 하고 그럼 기권 처리가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오른쪽으로 해서 다시 이제 산 능선으로 올라가야 하는데 이제 저는 좌회전 해가지고 집으로 가는 길. 이때 갑자기 없던 체력이 샘솟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런 느낌 혹시 느껴보셨을까요? 전 이제 그 노가다 같은 거 이제 어렸을 때 했었잖아. 노가다 같은 거 할 때 죽을 것 같아. 너무 힘들어. 진짜 못하겠어. 근데 퇴근할 때 되면은 힘이 나는 거 아시죠? 그 헬스장도 가. 여기도 지금 이제 집에 가는 길이에요. 힘이 나더라고.
여기를 잊을 수가 없어. 이곳을 나 지도에 체크해놨어. 다음에 여기 오려고. 일단 길도 굉장히 순조롭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노비스 클래스라고 하길래 이런 데 가는 줄 알았지 당연히. 약간 추억으로 이런 데 탈 줄 알고 신나서 왔지. 난 이런 데 타요 평소에 우리 오송에서. 그래서 여길 딱 나오니까 이렇게 도로가 딱 이때 체력이 회복이 많이 되더라. 그리고 이제 요때는 제가 좀 이거 360도입니다. 보이시죠? 존나 인상 쓰고 있네. 이제 살만한데 보이시죠? 놀래가지고 막 위웅위웅 소리 나서 차 옆에 대놨잖아. 그래서 처음에 저는 이제 다 탔잖아요. 이제 도로로 원래 위치로 이제 복귀를 하고 있는데 저기서 위웅위웅위웅 막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래서 나는 아 이거 구급차다. 이거 누구 다쳤다 이거. 큰일 났다. 해가지고 아우 어떡하지 걱정이 되는 거야. 뭐 어쨌든 같은 대회에 출전한 사람인데 나도 기권자긴 해도 그래서 아이고 했는데 이거를 뭐 다행이라고 해야 되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뭐 어쨌든 소방차가 지금 방금 저거 하나만 찍혔는데 저 무리들 가고 나서 다음 무리에 구급차, 소방차, 경찰차 또 갔어요. 한 세트 더. 아마 뭐 주변에 뭐 불이 난 것 같아요. 소방차 큰 것만 2대 지나갔어요. 어쨌든 해가지고 이제 복귀하고 그쪽에 오니까 이제 대회 참가 안 하신 청주 팀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뭐 라면 하나 먹어라 뭐 이렇게 막 해주시고 뭐 고생했다 이렇게 해주시고 했는데 저기 도저히 뭘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가지고 일단 내려오자마자 바로 그 넷플릭스 500ml짜리 원샷 바로 때리고 넷플릭스 바로 원샷 때리고 옷 갈아입고 토레타 하나 더 먹고 운전해서 오면서 토레타 2개인가 더 먹고 해가지고 음료수만 한 5-6개 먹었어요. 그리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번 경험이 좀 좋았던 게 뭐냐면 뭐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약간 광장 공포 비슷하게 있단 말이에요. 사람 많은 거 싫어하고 기피하고 좀 옛날에 심할 때는 사람 많은 데 가면은 막 심장 뛰고 막 이랬었는데 이번에 놀라울 정도로 아무 느낌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번 대회 나가느라 뭐 잠 못 자고 피곤하고 뭐 시간 들고 돈 들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1도 안 아깝고 뭐 참가비도 10배였어도 안 아까웠겠다 싶은 게 제가 뭔가 이제 좀 바뀌었다는 걸 느꼈어요. 사람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약간 100명도 넘는 사람과 오토바이가 이렇게 줄을 서 있고 이제 옆에 같이 오신 분들 중에서 좀 입상을 원하시는 분들은 떨린다 막 이러면서 이제 하시는데 저는 이제 신밖에도 체크를 했는데 1도 떨리지도 않고 왜냐면 어차피 나는 뭐 입상 가능성 자체가 아예 없으니까. 근데 뭐 그래도 되면 떨릴 수도 있잖아요. 한 개도 안 떨리고 모르는 아저씨들이랑 대화도 잘하고 그리고 저기에서도 한 10분 정도 저를 알아보셔가지고 사진도 찍고 막 악수하고 막 이렇게 같이 화이팅하고 막 음료수 나눠주셔가지고 음료수 먹고 막 이런 거 했는데 뭐 부담도 많이 안 느껴지고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좀 멘탈적으로 제가 많이 건강해진 것 같아서 참 괜찮았습니다. 아마 지금 MBTI 재면 이제 인프피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포카리 아저씨 진짜 은인이었다니까. 그래서 너무 좋은 경험했다고 생각하고 뭐 여러분이 보기에는 막 다 아재들 막 뭣도 없는 거 뭐 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또 하나 느낀 게 뭔가 한 가지 공통적으로 좋아하는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이 모이면 다들 좋은 사람이더라고요. 아까 그 왁구 보셨겠지만 이 왁구들이 다 살벌해요. 다 한인상 하는 아저씨들 많고 막 몸에 문신 있는 사람들도 많고 나이가 되게 많으신데도 막 머리 노랗게 염색하고 이런 분들도 꽤 되시고 이게 아무래도 좀 어렸을 때부터 10대 때부터 오토바이 타던 분들이 이렇게 돌고 돌아서 여기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고 이러다 보니까 뭐 한마디로 뭐 옛날로 치면 뭐 일진 뭐 그런 출신 분들도 많으시고 이래. 근데 막상 대화 나눠보잖아? 그러면은 뭐 이렇게 나쁘다는커녕 이 사람 좀 이상한데 싶은 사람도 없어요. 그런 사람도. 제가 제일 이상하고. 왜냐면 다들 이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모여서 거기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니까 여기에서는 뭐 사람에 대한 뭐 차이, 구별 이런 것도 없고 다들 동등하게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이렇게 하려고 모인 거라 다들 뭐 좋게
기분 좋게 다들 대화하고, 그리고 제가 현재 그 청주 바이크 팀 라이딩을 2번 따라갔고 이제 2번 다 식사 자리도 있었거든요. 옛날이었으면 밥도 안 먹었겠지만 정말 이 동호회는 좋은 동호회다라고 느낀 게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오토바이 얘기밖에 안 해요. 동호회 활동 해보신 분들은 제가 뭔 말하는지 알 거예요. 안 해보신 분들은 그게 뭔데? 당연히 오토바이 얘기하지 않아 라고 하실 텐데, 지금 최근에 계엄 있었지, 탄핵 있었지, 대선 앞두고 있지, 정치 얘기 나올만 하거든요. 그리고 어른들 많다 보니까 돈 얘기, 주식 얘기, 사업 얘기, 경제 얘기 나오거든요. 그리고 남자들 많이 모여 있으면 여자 얘기 나오거든요. 제가 예전에 축구, 농구, 동호회 같은 거 할 때, 로드 자전거 같은 거 탈 때는 좀 그런 편이었어요. 근데 오토바이 동호회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오토바이 얘기밖에 안 해요. 돈 얘기도 안 해요. 심지어 나이대가 좀 있는 남자들은 돈 얘기를 사실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진짜 오토바이 얘기밖에 안 해. 그게 너무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정치 얘기 없고, 경제 얘기 없고, 주식 얘기, 돈 얘기 없고, 누가 돈 많다고 꺼드럭대는 놈 없고, 다 동등하게 거지 같은 옷 입고 거지 같은 오토바이 타고 진흙탕 흙밭 같은 데 쳐 구르다가 어디 그냥 밥집 맛집인지 알 바도 아니야. 그냥 산에서 존나 돌아다니다가 밥 먹으러 가자. 여기 근처 밥집 있나? 아이 뭐 밥집 뭐 어디든 밥집 없겠나 뭐. 산속에도 밥집 다 있다. 이러면서 그냥 지도 켜고 대충 능선 따라 내려와서 도로 보이는 대로 내려와요. 내려와서 그냥 밥집을 찾아. 이렇게 두리번 하면서. 그러면서 밥집 나오면 그냥 들어가는 거야 그냥. 그 들어가가지고 봐가지고 첫 번째 써 있는 메뉴 그냥 다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모두가 평등하고 다들 아무런 좀 쓰잘데기 없는 얘기도 안 하고 오로지 오토바이 얘기밖에 안 해. 장비 가격 얘기도 뭐 그렇게 많이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토바이 동호회 중에 이제 라이딩 동호회 있잖아요. 거기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제 그런데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바이크 가격대가 너무 천차만별이라 어떤 사람은 막 7천만 원짜리 할리 타고 온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4천만 원짜리 골드윙 타고 온 사람 있을 거고, 막 스천 BM 3천짜리 타고 온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막 저배기량 125 타고 온 사람도 있을 거고, 이러다 보니까 오토바이 가격이 10배씩 차이가 나니까 좀 그런 면이 없진 않을 거예요. 근데 오프로드 오토바이는 어차피 그놈이 다 그놈이에요. 어차피 성능 옛날부터 지금까지 거의 변함없이 계속 그대로인 새끼들이 디자인만 조금 바뀌면서, 디자인도 사실 그 오토바이의 모양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색깔만 변하는 거예요. 오토바이 모양은 변할 수가 없어요. 오프로드 바이크는 20년 전 거랑 지금이랑 똑같이 생겼어. 색깔만 변해. 그러다 보니까 내 거는 24년식이라 빨간색, 이 사람 건 22년식이라 파란색, 이 사람 건 20년식이라 노란색, 그냥 이런 차이만 있는 거야. 성능도 어차피 다 똑같고. 그런 면에서 되게 좋은 동호회다라고 느꼈어요. 뭐 자랑할 것도 없어. 자랑을 한다면 그런 걸 자랑해요. 이번에 뭐 알리에서 이거 25,000원 주고 샀는데 괜찮던데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오히려 뭐 싸게 구했다, 싸게 수리했다, 뭐 어디 알리나 저 테무 같은 데에서 그냥 속는 셈 치고 하나 사봤는데 달아보니까 작동하더라, 이런 얘기나 하지. 뭐 아 이거 이번에 뭐 하는데 뭐 얼마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가 일절 없어요. 뭐 그리고 만약에 누가 박스를 깠다, 새로운 오토바이를 샀다 이러면은 박스 깠는데 돌밭 가야지 돌밭 뭐 이러면서 이 오토바이를 어떻게 하면 좀 부실까, 이런 말은 좀 많이 하죠. 누군가가 새 오토바이를 갖고 오면은 일부러 험로로 가요. 진흙탕으로 가고 돌밭으로 가서 이 오토바이를 오늘 최대한 많이 넘어뜨리겠다 하는 뭐 그런 의지 같은 건 있죠. 장난꾸러기 같이. 그리고 이제 친하신 분들은 실력으로 많이 놀립니다. 오토바이 성능으로 놀리는 거 1도 없고 무조건 실력으로. 이 못 올라가나 막 이런 거 있잖아. 아 뭐 대리해줄까 뭐 이러면서 됐다 뭐 이런 거. 뭔지 알지? 어떤 느낌인지. 그냥 무조건 실력이 다예요. 실력이 끝이야. 좀 그런 면이 좋았어요. 그리고 이 오토바이 쪽은 이건 이제 온로드도 마찬가지일 텐데 사실 이게 좀 있는 분들이 계시긴 해. 없진 않아. 그리고 이런 분들 중에서 이제 바이크 샵하고 이렇게 좀 연계를 해서 좀 싸게 수리를 해준다든지 뭔가 좀 부품 같은 걸 좀 싸게 구해주신다든지 좀 이런 분들이 좀 계시고, 그런 분들이 있어서 사실 좀 돌아가는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프로드 바이크는 일반 바이크 정비소에서 안 고쳐줘요. 오프로드 바이크의 파츠들이나 이런 것들은 오프로드 바이크들만 공유를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스쿠터나 뭐 일반적인 뭐 주행하는 아메리칸 바이크들 뭐 이런 거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애초에 그걸 수리할 수 있는 장비나 부품을 가지고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데는 오프로드 바이크를 수리하는 수리점하고 이렇게 같이 연계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오프로드 바이크 한정에서는 약간 좀 수리비도 싸게 받고 부품비도 많이 안 받고 뭐 이렇게 있으면 좀 공짜로 좀 주고 이런 게 좀 많이 있어요. 대신 이제 오프로드 바이크 타시는 분들이 보통 온로드 바이크도 타니까 그때 이제 그런 데 이용해서 뭘 산다든지 아니면 뭐 용품 같은 걸 좀 하나 팔아준다든지 하는 이런 좀 정 같은 게 좀 있죠. 아무튼 지간 오늘 즐거운 경험했습니다. 좋은 추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좀 후회되는 점도 좀 있어야겠죠. 후회되는 점 딱 하나. 배울 걸. 이건 좀 아쉽네요.